오늘이 5월 12일입니다. 오늘은 고추를 정식 후에 고추 격가지, 겨순이라고도 하죠. 줄기가 잎 사이에서 나오는 겨순이 요만큼 자랐을 때 이 겨순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와, 그리고 Y자 모양으로 처음 갈라지는 부분을 방아다리라고 하는데, 요 방아다리에 첫 꽃이 피면은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활대를 세우고 보온용 하얀 부직포를 씌웠거든요. 노지 고추 조기 재배를 해봅니다. 오늘이 4월 7일이거든요. 4월 7일에 다 심어놨습니다. 이런 터널을 해주고 이제 요 위에다가 부직포를 씌우면 되겠죠. 조기 재배를 하는 거죠. 보온을 해주면서 좀 더 일찍 심어서 장마 전에 많이 착과를 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부직포 터널을 완성해 놨습니다. 보온용 하얀 흰색 부직포입니다. 이제 날씨가 보니까 아침 최저 기온이 계속 10도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낮 기온도 한 23, 4도까지 올라가는 데도 있고 해서 하얀 흰색 부직포, 보온용 부직포를 걷어냈습니다. 왜냐하면 낮의 온도가 한 23, 4도 올라가면은 부직포는 공기가 좀 통한다 하더라도 너무 덥거든요. 생육 저온보다 더 높기 때문에 이제는 걷었습니다. 부직포를 걷어내고 요 할대도 제거하고 요 고랑에 요런 부직포를 깔 겁니다. 여기는 이제 그냥 노지에 심은 거 아닙니까? 노지에 그냥 심은 건데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부직포 씌워서 좀 일찍 심으면은 확실히 잘 자란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확실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부직포도 걷어내고 요런 것들은 벌써 겨순 제거를 해줘야 할 시기가 됐네요. 요 밑에 겨순이라고 하면은 요 잎하고 줄기 사이에 요 겨순 뭐 격가지 뭐 이렇게 불리고 있거든요. 잎하고 줄기 사이에서 나옵니다. 요거를 똑 따주는 거죠. 요게 딸 때 줄기에 상처가 나지 않게 조심해서 해줘야 됩니다. 잘 안 따지면은 가위로 잘라도 되겠죠. 혹시 가위로 잘라주면은 줄기가 손상될 염려는 없겠죠. 요게 한 7cm 조금 더 될라나요? 이제 그렇습니다. 저는 한 7cm 정도 자라면은 겨순들을 잘라주거든요. 저는 농약을 안 쳤기 때문에 요런 겨순들은 데쳐서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첫 번째로 Y자로 벌어지는 요걸 방아다리라 하거든요. 방아다리 아래까지 겨순들은 따주는데 가지가 붙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찢어줄 수도 있는데 뭐 굳이 안 찢어줘도 되긴 하더라고요. 분리해주고 싶으면은 요 칼을 살짝 대면은 요게 분리가 되거든요. 뭐 굳이 안 해줘도 되긴 되더라고요. 뭐 이렇게 해서 여기서 갈라지니까 이 가지가 붙어 나오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겨순들을 제거하는데 왜 제거를 해주냐면은, 왜냐면 여기도 영양분이 뺏기거든요. 그래서 겨순을 따주는 겁니다. 지금 열어서 손으로 해도 잘 따지거든요. 최초로 Y자 모양으로 갈라지는 요거를 방아다리라고 하는데, 요 밑에 있는 가지들은 키울 게 아니거든요. 요 윗부분부터 가지를 키울 거거든요. 물론 여기 있는 곁가지들 키워서 다분지, 분지를 많이 해서 더 많이 딸 수도 있긴 있거든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옆가지하고 막 되게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지고, 뭐 웬만하면은 그냥 Y자 윗부분만 키워도 됩니다. 요 맨 밑에 요 정도만 잎은 따주고, 아직 잎은 따주지 않습니다. 떡잎은 물론 없지만 요 아래 정도까지만, 요 대인은, 땅의 대인은 요 정도까지만 잎은 따주고 잎은 아직 다 따주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잎이 있어야 광합성물해서 성장을 하거든요. 근데 방아다리 아래까지 최종적으로 잎을 따주는 시기는 이제 장마가 오기 전에, 장마가 오기 시작하면 바로 전에 요 아래는 다 따줘버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장마가 오면은 요 빗물이 튀기면은 탄저병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말끔하게 딱 잘라야 되겠죠. 말끔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잘라야 됩니다.
깨끗하게 딱딱 잘라줍니다. 요 잘라줘도 또 개순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나올 때마다 계속 따줍니다. 요 방아다리 아래까지의 개순들만 1차적으로 제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잎은 그대로 놔둡니다. 그냥 노지에 심은 거 아직 저기는 아직 이만큼 자라지가 않았죠. 개순 제거할 시기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Y자 모양으로 갈라지고 Y자 모양으로 이렇게 갈라지죠. 요건 지금 3개의 가지가 나와서 더 좋죠. 이 보통은 2개 가지가 나오는데 3개의 가지가 나와서 더 좋습니다. 3분지가 나왔죠. 3분지 하나 둘 셋 3분지가 나왔습니다. 3분지가 나오면은 이 가지수가 많기 때문에 고추가 더 많이 달리겠죠. 여기도 보니까 3분지가 나오고 있네요. 3개가 나오고 있거든요. 3개가 나오는 것도 있고, 보통은 2개가 많이 나오는데, 요 3개가 나오고 있죠. 3개 가지가 나와서 3개 가지를 키우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방아다리에서 나오는 요 꽃을 따줄 거냐 말 거냐 좀 논란이 있거든요. 논란이라기보다는 의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 따주는 것도 고추 세력을 봐가면서 이 고추가 잘 크면은 굳이 안 따줘도 여기서 고추를 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요 첫 번째 고추를 키우는데 이 고추가 영양분을 많이 뺏겨버린다는 겁니다. 여기에 영양분을 많이 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가지들이 크는데 위쪽으로 커 나가는데 영양분 소모가 많아서 덜 자라겠죠. 그래서 요거를 제거를 해줘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세력이 강하면은 오히려 세력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도 이쪽으로 영양분을 분산시켜 주는 거죠. 너무 막 커버리면은 뭐 또 안 좋아하는 그런 분들은. 저는 세력은 괜찮습니다. 세력은 괜찮지만 요 첫 번째 나오는 고추 꽃은 따주겠습니다. 꽃을 미리 따줘 버리는 거죠. 요 꽃이 6개죠. 잎이 6개인데 보통은 5개가 많거든요. 근데 요 잎이 한 6개, 7개 되면은 영양 상태가 좋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요런데 고추꽃이 막 피기 시작하면은 요 꽃 속에 총채벌레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좀 확대를 해서 봐도 총채 모습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총채벌레가 없거든요. 이 총채벌레를 방지하기 위해서 꽃이 피면은 이 총채벌레 약도 방제를 해야 됩니다. 총채벌레가 옮기는 바이러스 병이 있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개미가 다니는 게 보이는데 이런 개미가 다니면은 진딧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딧물 방제도 또 해줘야 됩니다. 개미가 진딧물을 몰고 옵니다. 개미는 진딧물하고 공생관계에 있거든요. 주로 진딧물은 요 고추 뒷면에 보이는데 지금은 진딧물은 없습니다. 진딧물 방제도 해줘야 됩니다. 진딧물이나 총채벌레 방제도 고추가 이만큼 자라면은 진딧물은 항상 요 뒷면에 있습니다. 이 뒷면에 있고 특히 생장점 요런 부분에 뒷면에 많거든요. 지금은 깨끗합니다. 항시 살펴보면서 방제 활동을 해야 됩니다. 지금 해줘야 될 게 진딧물하고 총채벌레 예방을 해야 됩니다. 방제를 할 때는 화학농약을 사용해서 할 수도 있고 천연농약을 사용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천연농약을 사용하는데 자담유황하고 자담오일, 은행열매 추출한 거 이 3가지를 혼합해서 방제를 하거든요. 여기는 제가 이런 뭐 마늘이나 양파를 심을 때 구멍이 나 있는 유공비닐로 멀칭을 해봤죠. 왜 그러냐면은 여름에 더울 때 이 비닐 속에 온도가 엄청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좀 열도 빠져나가게 해주는 효과도 있고 또 이런 구멍을 통해서 비가 오거나 물을 줄 때 물이 좀 더 많이 공급되게 하기 위해서도 있고 뿌리도 산소 호흡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기가 좀 흙에 들어가서 공기도 좀 잘 통하게 뿌리가 산소 호흡을 좀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요런 구멍이 있는 유공 비닐에도 심어봤고, 물론 여기는 구멍이 없는 비닐에다가 멀칭을 하고 그냥 심었죠. 네, 단점은 요런 구멍 사이에서 여기와 같이 요런 풀이 올라온다는 거거든요. 요런 풀을 제거해 줘야 되는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활대를 다 제거하고 고랑에 부직포를 깔았습니다. 부직포를 깔 때는 요런 멀칭핀을 이렇게 꼽으면 됩니다. 여기는 흰색 보온용 부직포를 씌우지 않고 4월 17일에 노지에 그냥 심었기 때문에 지주대를 하나하나 세우고 고추를 심었죠. 오늘은 고추 벼까지 겨순을 제거를 해주고 첫 꽃을 따주는 작업을 하고 고랑에 부직포도 깔아주는 작업을 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